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대부분의 관절은 밖에서 이렇게 잘 만져집니다. 그런데 아주 깊이 있어서 잘 만져지지도 않고 고장이 나도 티가 잘 안 나는 아주 중요한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를 연결하는 아주 큰 관절이고 큰 무게를 받아냅니다.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양반 다리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고관절에 대한 상식들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월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유리원 정형외과의 박월로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고관절이라는 발음이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이 고가 뭐 높다는 곤지, 비싸다는 곤지 선생님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엉덩이 관절에? 네, 그 한자 표현이라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고관절은 한자 표현이고 예. 우리말로는 엉덩이 관절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고자 뭐 이렇게 되나요? 네,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네. 그런 표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저희가 앉았을 때 사타구니에 접히는 부위에 있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다리를 팔로 비유를 하면은 네. 어깨에 해당되는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에 해당되는 관절. 실제로 사실은 생긴 것도 좀 비슷하죠. 어깨 관절이랑.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리면 잘 모르실 테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반뼈에 움푹 들어간 소켓 모양의 비구와 대퇴골 상단에 당구공 같이 생긴 대퇴골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인데요. 네. 그래서 볼 앤 소켓 형태의 관절이라고 합니다. 경첩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무릎 관절과는 달리 네. 빙글빙글 돌면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몸통과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 네.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동작, 예. 팔자 걸음 또는 안짱 걸음을 만들 수 있는 동작, 예. 이런 것들은 다 고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예. 그래서 가동 범위가 넓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대퇴골두 아래에 잘록한 부분, 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퇴경부는 넘어졌을 때 골절이 잘 일어나고 예. 젊은 인구에서는 다쳤을 때 탈구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외상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관절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부터 또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우선 고관절 문제로 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는 네. 골절과 같은 외상과 관절염, 무혈성 괴사와 같은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내과적인 합병증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네. 사망률이 높은 관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 2016년 기준으로 60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6건, 네. 70대에서 30건, 네. 80대에서 100건, 90대에서 180건에 이를 정도로 예.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네, 것 맞습니다. 같은 증가하는 양상을 그렇죠? 보입니다. 예. 골절이 이렇게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무혈성 괴사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고관절에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골절을 제외하고 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질환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한국에서 알려진 유병률은 예. 인구 10만 명당 3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보면 15,000명 정도의 인구가 이 예. 병을 앓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관절염도 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관절 관절염은 무릎 관절과는 달리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는 네. 1차성 관절염, 퇴행성 예. 관절염은 비교적 드문 편이고 예. 선행하는 관절염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예. 2차성 관절염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질환, 대퇴골 골절, 그리고 무혈성 괴사, 그리고 관절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선생님, 이때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우선 사타구니 앞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타구니 앞쪽 통증이요? 네. 예, 예. 통증 양상은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실 때보다는 예. 걸어서 체중 부하를 할 때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 걸을 때. 네. 예.
간혹 엉덩이 뒤쪽 통증을 고관절 통증이라고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사실 엉덩이 뒤쪽 통증은 검사를 해보면 고관절 문제보다는 허리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테스트 하실 때도 이렇게 사자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선생님. 네, 예. 제가 뭐 누웠다고 가정을 하면 예. 요런 다리를 사자로 만드는 예, 예. 이 테스트가 고관절을 자극하는 그렇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허리 문제와는 다르게 예. 요 자세에서 통증이 심하게 유발이 된다면 예. 그건 고관절에서 통증이 생기는 게 맞구나. 네. 이거는 허리 문제보다는 고관절 문제이겠구나 생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질환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게 이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골절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든 요양병이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긴 한데 실제로 굉장히 케이스도 많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에서 21.5%, 네. 여성에서 15.5%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뼈가 부러졌는데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 기부 사면 되잖아 이렇게 네,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사실 골절 자체 때문이나 수술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고관절 골절로 네.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내과적인 기저질환을 많이 앓고 계십니다. 이미 질환들이 많으세요. 그런 네, 분들은. 네. 당뇨라든지 예. 신부전이라든지 네. 신부전이라든지 예. 그런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기저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예.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뼈도 약하고 근력도 약하기 때문에 잘 예. 넘어지시고 네. 넘어지시고 나서 그런 골절을 입고 나면 누워 계시다가 그런 내과적 기저질환을 네.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누워 계시다가 사실 뼈가 제대로 붙어주지 않으면 누워 계신 채로 남은 생을 계속 살아셔야 네,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욕창도 잘 생길 수 있고 흡인성 폐렴도 잘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얼마나 높으냐 그러면 아까도 수치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유방암 사망률보다도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데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선생님 수술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수술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사망률이 높다고 해서 예. 수술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수술 여부는 본인의 의지나 가족들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지만 네. 그래도 수술을 통해서 침상 밖으로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예. 도와드리는 게 내과적 합병증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누워 계시는 채로 계속 생활을 하시게 되면 어쨌거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수술을 해서 일어서시게 침상 밖으로 나와서 걸으실 수 있게 만들어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런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으십니다. 아버님들보다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폐경이랑 선생님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예. 여성분들에게 더 많은 이유는 네. 골다공증의 빈도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들이 뼈가 약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근력도 약하기 때문에 네. 넘어지는 것, 낙상에 더 취약하다는 네. 그런 특징도 일부 여성에서 빈도가 더 높은데 예.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어머님들에게 잘 생길 수 있는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머님들 당장 좀 하셨으면 좋은 그런 예방책들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예. 골다공증 관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예.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고 네. 골다공증 진단이 된다면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고관절 골절이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서 확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인데요. 적당한 운동을 해서 적당히 부하를 걸어줘야 예. 뼈와 근육의 강도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햇볕이 좋을 때 네. 밖에서 예. 피부를 좀 그을리시면서 예. 그렇게 걸으시면서 피부를 좀 태우시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 집 이 구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안전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우리가 맨바닥 생활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맨바닥에 주무시는 것보다는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 네. 예, 식사를 하시더라도 식탁에서 식사하시고 예. 어떻게 표현하면 약간 서양식으로 사시는 그렇죠. 게 의자 위주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낙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보통 넘어지시는 데가 주로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건 좀 건식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미끄럽지 않게 바닥 타일을 조금 거칠거칠한 걸로 네, 좀 바꾸시든지. 요즘은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네.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네. 그 부모님의 화장실 환경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미끄럽지 않게 그다음에 방 문턱 같은 것도 없애버리면 오히려 좋고요. 밝기도 좀 그 등 같은 걸 조금 더 LED 등으로 좀 밝은 걸로 해서 침침하시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좀 집을 밝게 그렇게 꾸며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이 되게 어려운데 네. 이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퇴골두 골괴사라고도 하는데요.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대퇴골두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서 뼈가 죽어버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 밝혀진 원인으로는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의 사용, 네, 신장 질환이나 장기 예. 이식을 받으신 경우, 예, 잠수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에서 예.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 제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지거나 네. 대장암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자주 드렸는데 대퇴골두 그러니까 뼈로 가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기전이 아직 명확하게 이렇다 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추측한데는 과도한 음주를 통해서 네. 혈류 공급이 떨어져서 예.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산소증이 온다. 네, 이런 저산소증에 예. 뼈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술을 통해서 뼈 속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잠수부들에게 생기는 것도 같은 원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혈관이 예.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갑자기 나올 때 예. 혈관 안에 기포가 차면서 예. 우리 공기색전증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예. 그걸로 인해서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면 혈류 공급이 차단됐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예. 뼈속 세포들입니다. 뭐 장기 이식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사로 다량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분들에게도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과도한 음주에 의한 네. 그 무혈성 괴사는 지금 점점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요즘은 오히려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한 무혈성 괴사가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는 일반 의약품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이 조심한다고 뭐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구체 진염 같은 예. 면역에 관계된 질환 그런 경우에 예. 내과나 소아과에서 예. 어쩔 수 없이 대량의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부 종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다른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대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갔을 때 예.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예. 무혈성 괴사로 정형외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주시고 싶은데 네. 예. 혹시라도 고관절 쪽으로 통증이 있다면 네. 그거는 미리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데 뭐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선생님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무혈성 괴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검사가 끝이 납니다. 진행이 됐을 때. 예, 진행이 됐을 때. 진행이 됐다는 말은 괴사에 의해서 뼈에 변형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병기상 1기에 해당되는 초기에는 네. 엑스레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 MRI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찜찜하면 MRI까지 찍어서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실 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네. 되겠습니다. 대퇴골두의 골절 얘기해봤고요. 그다음에 무혈성 괴사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왜 관절염이 안 생기나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관절인데 선생님, 근데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이랑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기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일차성 관절염. 예. 그러니까 관절염을 유발할 만한 특정한 이유 없이 예. 그냥 많이 써서 달아서 생기는 관절염. 예. 이런 관절염을 일차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예. 일차성 관절염은 고관절에서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관절염을 유발할 만한 선행되는 이유가 있고 예. 그 후에 생기는 관절염을 이차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예. 고관절에서는 오히려 이차성 관절염의 빈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오래 서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거는 고관절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선생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절염을 유발할 만한 선행되는 이유가 있고 예. 그 뒤에 오는 관절염을 이차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차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형성증. 네. 뭔가 다르게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건 거죠. 좀 덜 생겼다는 덜 의미로. 생겼다. 예, 덜 생겼다는. 선천적인 건가요? 이거는 약간 선천적인 이유도 있고 예. 성장 과정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딱 잘라서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고관절 이형성증을 질병으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관절 이형성증은 우리 골반에 움푹 들어간 부분, 네. 소켓, 비구 부분이 얕게 생겼다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울타리가 약간 낮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 저희들 표현으로 비구가 음. 뭐 박공기처럼 생겼느냐, 예. 접시처럼 생겼느냐, 아, 그렇게 표현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쑥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비구가 얕은 경우에는 관절이 불안정하고 예. 하중을 받는 연골 면적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 분들은 예. 나중에 연세가 들었을 때 예. 관절염이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더 있습니다. LCP병이라는 게 있네요. 네, 그 말이 병명이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무혈성 괴사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어른들한테 생기는 무혈성 괴사와는 조금 다르고 예.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원인 없이 오는 무혈성 괴사입니다. 예, 병명은 사람 3명 이름을 붙여서 약자를 따서 LCP병이라고 하는데 예. 간혹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다리를 절면서 집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 경우에 병원에 갔다가 LCP병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LCP병은 무혈성 괴사 자체는 저절로 잘 낫습니다. 예. 근데 대퇴골두에 변형이 온 채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년 나이가 되면서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관절 이형성증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당구공 같이 생긴 대퇴골두가 골반 안에 깊이 박히지 못하고 예. 대충 반쯤만 걸쳐 있는 모양. 예. 그래서 저희가 소켓에 해당되는 비구가 얕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차하면 쑥 빠지겠네요. 네, 불안정하다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질병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예. 고관절에서 비구가 얕은 것 자체를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하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네. 약간 대퇴골 골두가 간당간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그런 거죠. 대퇴골두가 예. 반만 걸쳐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오른쪽 대퇴골두 보시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기엔 지금 왼쪽일 것 같습니다. 반대측에 비해서 네. 반대측은 대퇴골두가 골반 안쪽 깊숙이 박혀 있는 데 비해서 예. 그 병변이 있는 쪽은 예. 반만 걸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보다 더 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정말 금방 쑥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불안정하기도 하고 예. 체중을 받는 연골 면적이 좁기 예. 때문에 예. 이 중년의 나이가 돼서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LCP병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나요? 네, 사진을 보시면 예. 우리가 대퇴골두 모양이 한쪽이 낮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른쪽 왼쪽 높이가 다르네요. 네. 네네. 정상 측에서는 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당구공 같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 지금 병변 측은 예. 납작해져서 사진에서 보실 때 왼쪽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왼쪽 같은 경우에 보섯 모양으로 예. 목이 짧아져 있고 그러네. 대퇴골두가 타원형으로 납작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 괴사 자체는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잘 낫는 편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퇴골두가 변형이 온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중년의 나이가 돼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한 번씩 찍혀봐야 될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애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예. 없는 건가 판단을 하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애가 다리를 저느냐 하는 네. 겁니다. 애가 단순히 말로만 아프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걸을 때 다리를 전다면 반드시 가까운 정형외과를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LCP병은 처음에 진단이 돼서 목발만 짚어도 경과가 네. 훨씬 양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초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엉덩이가 아파서 갔는데 알고 보니 고관절 질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다른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예. 고관절 질환들도 드물게는 엉덩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 이상근 증후군은 엄밀히 말해서 고관절 내부의 문제는 아니고 네. 고관절 뒤쪽에 붙어 있는 예.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아픈 질병입니다. 예. 예. 이상근 증후군은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다리 아래쪽으로 뻗어가는 하지 방사통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불편함을 크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엉덩이 뒤쪽이 아파서 허리 검사를 해봤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허리 질병을 진단을 받으셨다. 네. 그런 경우에 허리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 예. 통증이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예. 이상근 증후군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예. 집에서 하시는 스트레칭 같은 자가 치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엉덩이 통증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그 하지 방사통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거는 대퇴골이랑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고관절이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고관절 뒤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예.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관절 내부의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은 아닙니다. 예. 고관절 뒤로 지나가는 신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이게 허리에서 신경이 눌러져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예. 방금 말씀드린 이상근에 의해서도 예. 좌골신경통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좌골신경통 하면 허리를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고관절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게 주소가 다 비슷비슷해서 제가 또 여쭤보는데요. 왜 중년 여성분들 중에 내가 둘째 낳고 난 다음부터 이 주변이 계속 아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출산 이후에 네. 그게 뭐 좌골신경통이랑 지금 이 고관절 주변의 서해부의 통증이랑 요거 조금 구별이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산에 의해서도 네. 골반 쪽 뼈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골반 뒤쪽보다는 골반 중심 앞쪽 부분, 그러니까 골반을 우리가 링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앞쪽에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그쪽을 예. 다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는 고관절 질환과는 네. 조금 증상도 다르고 주소가 약간 다르다? 예, 범주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앞에서 워낙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대체로 다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뭐 약도 드시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이런 치료들도 있나요, 선생님? 네, 골절 외에 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 네. 같은 질환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병이 진행을 해서 예.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면은 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고 예. 수술적 치료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가장 널리 권해드리는 수술입니다. 예. 근데 지금 수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인공관절 하나 딸랑 말씀을 하셔서 수술 이거밖에 없는 건가? 뭐 다른 거 조금 이렇게 뭐 시술, 우리 허리 쪽의 시술처럼 좀 간단한 시술은 없나요? 네, 무혈성 괴사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는 네.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예. 혈류를 다시 공급하게 해주는 예. 미세천공술, 예. 중심감압술 이렇게 불리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수술들은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간단한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고 해도 네.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절염의 초기나 무혈성 괴사의 초기에 뼈를 잘라서 네. 연골이 손상된 부분과 괜찮은 부분을 예. 뒤집어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붙여주는 오이구, 예. 절골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수술 결과는 뭐 아주 양호하지 못한 데 비해서 네. 수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기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고관절 질환에서는 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결과가 일정하고 확실한 수술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예. 제 주변에도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아직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위험하다. 그 수술 위험하다. 내가 나이가 또 몇인데 그거 받아서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큰 수술이냐, 작은 수술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 큰 수술은 큰 맞습니다. 수술이죠. 네. 예. 그러나 수술 방법이나 네. 수술 기구, 마취 방법 등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심장 질환 같은 아주 심각한 내과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네. 비교적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내외입니다. 1시간이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고관절 수술을 막연하게 겁을 내시고 예.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예. 안 좋다는 이야기만 들으시고 예. 이제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 10년 전하고 지금은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거부감만 갖지 마시고 수술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예. 가까운 고관절 정형외과 전문의와 예.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게 연세가 많으셔도 받을 수 있는 수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몇 세까지 수술을 해보셨나요? 많으신 연령대. 제 개인적으로는 예. 제일 연세 많으셨던 분이 만으로 102세였습니다. 예? 102세요? 네. 92세가 아니라 102세. 예. 그렇게 하고 걸으셨나요, 그분? 네, 그 수술하고 이틀 만에 걸어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 그 102세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친할머니? 네, 네. 아, 얼마나 손주가 자랑스러우셨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도 여쭤볼게요. 마취는 요즘 어떻게 선생님 하게 되나요? 네, 이 고관절 수술은 대부분 하지 수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로만 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예. 척추 협착이 너무 심해서 예. 척추에 바늘이 들어갈 수 없다든지 예. 우리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예.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102세 할머니도 받으시는 비교적 안전한 수술, 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그 고관절 골절이나 무혈성 괴사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 두 가지가 지금 있죠. 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 편 대퇴골에 변형이 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대퇴골두 아래쪽에 잘록한 부분인 목이 아니고 네. 그 아래쪽에 넓은 부분이 부러져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전자간 골절이라고 하는데 예, 이 부위는 다행스럽게도 연세가 많은 분들도 뼈가 잘 붙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위대퇴정이라는 철심을 박아서 네. 자기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수술은 저 같은 경우에 수술 소요 시간이 30분 정도입니다. 30분 안에 이걸 하세요. 네. 이건 이제 부러진 뼈를 붙이는 수술인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내고정술이라고 하고 예, 뼈 예. 유압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네.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인공관절은 인공관절인데 예. 자세히 보시면 대퇴골두만 금속으로 바뀌어 있고 예. 골반 쪽은 자기 뼈를 그대로 쓰는 형태의 인공관절입니다. 왼쪽 사진입니다, 지금 그죠? 네, 왼쪽 사진입니다. 네, 이런 형태의 인공관절을 고관절 반치환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비교적 간단한 인공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의 대퇴경부골절에서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예. 이 수술은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오른쪽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골반 쪽도 뼈를 일부 갈아내고 예. 비구에 해당되는 컵을 이렇게 박아서 나사로 고정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컵과 인공 대퇴골두 사이에 사람의 연골에 해당되는 베어링을 집어넣게 되는 수술인데요. 네. 이거는 우리 대퇴골 쪽과 골반 쪽을 다 바꾼다고 해서 예. 고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수술은 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에서 주로 하게 되고 예. 수술 시간은 한 시간 남짓 정도 소요됩니다. 전자간 골절 뼈 붙이는 내고정술을 하신 분들은 조금 누워 있는 기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죠? 예전에 근위대퇴정이라는 사진에서 보시는 예. 이런 기구가 나오기 이전 세대의 기구에서는 예. 뼈가 붙을 때까지 예. 2주에서 심지어는 한 달까지 누워 계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방금 보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 고정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예.
보행을 뼈 유합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예. 이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주일 내에. 네. 그리고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바로 운동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은 빨리 움직이는 게 예. 합병증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거의 모든 정형외과 의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수술 다음 날 혹은 수술 다음 날 예. 정도에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그냥 하얗게 보이니까 그냥 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즘은 소재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서 뭐 강화 플라스틱, 뭐 세라믹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이제는 한 번 수술하시면 뭐 수십 년 그냥 다 재수술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관절에서는 연골에 해당되는 베어링 재질, 네. 그 재질 선택에 있어서 세라믹 재질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존에 플라스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폴리에틸렌 재질이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예. 폴리에틸렌에 비해서는 세라믹이 마모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예. 기존의 폴리에틸렌도 다 15년 이상씩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예. 부러지지만 않다면 거의 평생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너무 기쁜 마음에 수술하고 나신 다음에 무리를 하실까봐 조심하셔야 될 점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뒤에는 예. 탈구와 감염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탈구면 빠질 수도 있다. 네, 우리가 젊은 애들 어깨 빠지듯이 예. 인공관절도 수술해 놓고 나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맨바닥 생활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고관절을 과도한 굴곡 자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에 뭐 주사, 네. 뭐 침 치료, 예. 부항 치료 같이 예. 피부를 손상시켜서 예.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은 평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 받자마자 뭐 그 부위에 막 침을 막 맞고 뭐 부항을 뜨고 이런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관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고관절 걱정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절 질환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는 정형외과에서 하는 모든 수술을 통틀어 가장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관절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민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혼자서 고민만 하시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고관절 수술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고관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그리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월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고관절의 나쁜 자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기 안 좋다고 합니다. 무릎에도 문제가 생기고 고관절에도 나쁘다고 하고요. 다리 꼬는 자세, 이거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고관절에는 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짝다리 짚는 자세, 이거 거만한 데다가 고관절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